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민의 복리 정립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2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은 2020년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2020년 8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부지 남측 9홀 규모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사회주의 매입 협의 완료 시 나머지 북측 9홀을 조성하여 전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임야는 전남면 관아리 산 33-1번지 외 7필지 56만 5천 19제곱미터이며 매각 대상 부지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5억 9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은 전남면 관아리 일원에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을 조성하여 인근 관광, 레저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사유, 제안 근거, 주요 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남면 관아리 산 33-1 외 7필지 군유지 56만 5천 19제곱미터를 당초 사업 대상 지역에서 분할하여 남측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남 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사업 대상 부지 내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남은 사유지를 신속히 매입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도의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의 질의 토론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물론이고 담당 주무과장님인 도시계획과장님도 함께
질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안들을 쭉 지켜보면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수를 몇 가지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들을 좀 꼭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보면,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과정은 공유재산을 포함한 사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여러 기관들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걸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결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먼저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서 사업자 선정이 먼저 돼야 됩니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으면 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에요. 땅 주인은 국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땅 주인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이미 공유재산 매각하기로 계약을 다 해놨어요. 협약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해달라고 하는 결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유재산 사업계획 선정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지금 국토법이란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많은 걸로 판단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전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은 어떤 시점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처분 계획을 알리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2020년 7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지 왔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해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긋난 부분이 저는 있다. 2020년 2월 달에 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7월 달에 됐어요. 그 안에라도 얼마든지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매각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MOU 하기 직전에라도 8월 달에 MOU를 했단 말이에요. MOU 하기 직전에라도 매각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MOU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해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계획 수립을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됐다 하는 그 부분은 국계법에 의하는 사업자 선정하는 그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도의원 말씀하신 그 절차 상황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매각 절차에 따른 기준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좀 제대로 지켜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그 평가 기준이 있으면 이건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 신청자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 사업자 신청하는 기준에 보면 100억 이상의 자본이 있다면 누구나 사업자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표에 보면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그 재무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 우, 미, 양, 가로 나눠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1000억 정도 이상의 자본이 있다면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될 텐데 상대평가를 해서 가장 자본이 높은 사람한테 수를 주고 가장 자본이 약한 사람한테 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성주군에서 골프장 하나를 조성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었지 골프장을 뭐 10개는 짓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자본에 의해서만 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절대평가로 하면은 일정 요건만 되면은 다 만점하고 하면은 이 변별력이 절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협박 공모뿐만 아니라 일반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상대평가로 합니다. 상대평가를 해갖고 수우미양가 이런 게 하고 배점 기준에 따라서 업체 배분을 일반 뭐 공급 선정이나 전대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절대평가를 해보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재무 능력하고 자기 자본입니다. 이 배점이 이제 6차에 이제 재무 능력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것은 6차만 높은 게 아니고 5차 때도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이때까지 이제 1차에서 5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제 업체들이 거의 뭐 자본 능력이나 재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거의 다 중도 포기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지 평가 기준에 하면은 재무 능력과 자본 능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주군에서 몇 차례 지금 골프장 개발을 위한 시도를 했을 때 재무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골프장 조성이 안 되었던 거였고 이번에 2020년도 공모할 때는 그나마 5개 업체가 뛰어들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기 훨씬 수월했다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정말 성주군의 골프장 조성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서 2020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그 4절에 보면 업무 분담이 나와요. 성주군에서 해야 될 일과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놔뒀단 말이죠. 거기 보면 민간 사업 시행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사업비 조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가 뭐냐면 사유지 등 토지 매입이 민간 사업자의 시행 업무 그 분담회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사업신청서 평가 기준에 보면요.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2000점 중에 1점도 없어요. 여기 평가 기준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평가 기준에서 저는 뭔가 좀 실수를 하고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 항목에 사업 수행 능력을 600점을 주셨어요. 사업 수행 능력에 보면 출자자의 재무 능력이 220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자기 자본 조달 계획이 200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 능력이 뛰어나고 재정 능력이 많은 회사는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골프장 조성하는데 군부지가 17만 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13만 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누가 빨리 매입을 하거나 사유지 개발을 누가 빨리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이 1점도 없다는 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인 전 이유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이제 먼저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배점을 많이 준다 하는 거는
앞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가 과정에서 미리 이제 그 무슨 사유지를 접촉해가 하는 사람이 또 요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뭐 나인홀부터 조성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주군청에서 최소한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군유지만 가지고 개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이 넓은 면적을 개발할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 개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점수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전혀 삽도 못 두고 지금 공사 시작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그런 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우리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유지 개발에 대한 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 능력이나 다른 사업 수행 능력이나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를 당연히 할 테고요. 그런데 사유지를 개발을 누가 빨리 할 거냐에 대한 걸 점수에 반영을 넣으면 그만큼 그 사유지를 계약을 해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미 뭐 매매 동의서라도 받아놓은 업체들이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5개 그 신청한 업체 중에 재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있었나요? 그런 게 말씀드리잖아요. 재무 능력 하는 거는 절대 평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100억이다. 100억 하면은 전부 다 만점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평가는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해야 변별력이 생깁니다. 재무 능력은 자 그렇다 칩시다.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그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되는 어느 정도 점수를 기준 잡아놓고 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를 누가 개발할 수 있는 게 대한 점수를 넣었다면 골프장 벌써 지금 조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방건설 같은 거는 큰 회사가 선정이 되었다면 또 수십만 채 전국에 아파트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일 텐데 그 사유지 주인 한 대여섯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아직 1년 반 동안 접촉을 해서 사유지 매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에도 뭔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기관인 우리 성주군에서도 그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의 의견 조율이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업체한테도 연락을 했고 대방처에서도 접촉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원만하게 진행되고 않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결국 국하다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1월 10 며칠인가요? 사유지가 지금 다른 회사로 그 체육부지로 지정된 안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다른 회사로 지금 이미 매각이 됐잖아요. 예. 다시 지금 대방건설에서 그 매각된 사유지를 다시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그동안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토지주들하고 좀 접촉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대방건설이나 그 업체에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 토지 매입을 빨리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 행정인 성주군에서도 많은 걸 지금 놓치고 있고 그 선정된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토지 매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성주군에 지금 없는 골프장이 빨리 하나 조성이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그 골프장도 이용하고 골프장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점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유재산인 군유지는 등기권자가 누굽니까? 군민입니다. 이병환 군수님 이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성주군의 군의원님들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사실상의 등기권자겠죠. 예. 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부지를 팔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 승인 과정이 군 이제 주민 대표인 군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7만 평이 넘고 금액으로 뭐 대충 공시지가로만 봐도 약 4, 50억 정도 되는 군부지를 매각하는데 등기권자인 군민들에게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도
근 2년 가까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방하고 협약 이후에 그 10일 이제 그 선남면에 이제 이장 회의할 때 가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협약 이후에. 제가 그 다행히 체육 관련 쪽으로 의원하기 전부터 일도 좀 해봤고 이래가지고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도 뭐 만나서도 이 대화를 해보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도 많이 오고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제가 의사를 판단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제가 의견을 전달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었는데요. 그 이해 당사자인 선남면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한 차례도 개최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골프와 관련된 많은 체육인들과의 간담회도 한 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최소한 그 부지가 있는 면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그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골프협회의 임원들이나 골프를 치는 많은 동호인들과의 간담회 정도는 거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하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 결국은 국민들 땅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땅을 매각해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다면 지금 당장 18호에 조성 안 되더라도 군부지만 우선 매각해서라도 세수 정제도 깨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골프장이 오므로 인해서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를 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나인호를 조성 우선하고 군부지만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깨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국민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사유지와 같이 개발할 수 있을 때 군유지를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 하면은 뭐 최상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지연이 되고 협의가 안 돼서 합니다. 주민들 간에 이제 주민들의 설명에 협회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이 결정되든 매각이 뭐 취소가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참조된 그런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쭉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주군에서 최근에 공유재산 매입도 많이 했고요. 뭐 매각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입을 할 때도 당연히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만 매각을 할 때도 그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시중의 가격보다 헐값에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꼼꼼한 감정이 되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7만 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이 매각이 된다면 지금 성주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셔서 처분된 만큼 매입을 추진하든지 하셔서 처분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 최근 취득해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 갖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남는 잉여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유자산만 계속 사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불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거는 처분도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이번에 많은 부지를 이제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공유 재산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발언하는 내용이 향후에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지만은 군유지만 가지고 나인홀 조성으로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얻게 되는 세수 증대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번에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인데, 다른 의원들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몇 가지 한번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향후에 골프장 조성이 정상적인 18홀이 조기에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다시 또 시행하게 된다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때 좀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평가 기준부터 해서 잘 챙겨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유지 그쪽 부분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게 지난 1월 21일 간담회 때 가져온 자료 보니까요. 아니, 숭늉을 찾으면 뭐 쌀을 불려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다 펴고 난 뒤에 숭늉을 만들어야 되지. 우물가에 가서 밥알 몇 개 떼어놓고 숭늉 만든다듯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앞쪽으로 뭐 변경해서 18호를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가져와서 급조해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겠어요 이게. 뭔가를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이게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지. 일하시는 게 보면 너무 지금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나인홀만 하고 많은 게 아니고 그 회사 이미지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18호는 꼭 그 완성하려고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예. 그게 뭐 사업하시는 분이 당연히 18호를 조성하고 싶은 욕심이 하시지 나인홀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군부지, 허가난 군부지 줘가지고 군부지만 가지고 개발하라 해봐요.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맡아서도 다 해요. 허가 다 내놨고 군부지 주는데 그 개발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빨리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자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자가 빨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좀 하도록 해줘야 되지. 군부지만 가지고 먼저 개발해가지고 나인홀만 조성할 것 같으면 성주 관내 건설업체 아무나 줘보여서 다 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